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았다가 무너뜨리는 젠가 게임 해보셨지요? 이 잘 쌓아둔 나무탑에서 블록 몇 개만 흐트러져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3개의 뼈로 이루어진 탑인 척추가 균형을 잃으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한의학에서는 이 척추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양두화 교수님과 함께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벌써 매화꽃은 개화를 시작했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보면 꽃에게는 봄이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는 이 봄이 어떤 계절이 될까요? 봄은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이런 기운이 봄이 돼서 밖으로 퍼져나오는데요. 자연의 양기가 아주 충만한 이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밖에 나와서 자연의 양기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추나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추나요법, 고령의 환자는 받을 수가 없는 치료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저희 숙련된 한의사가 치료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약간 있어도 고령이라도 충분히 추나요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네. 남녀노소 관계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을 받을 때 관절에서 두둑두둑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나야 잘 교정된 거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정답은 X입니다. 네. 제가 추나요법을 하다 보면 환자들한테 시연을 할 때 분명히 관절 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자들이 추나요법 하면서 관절 소리가 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관절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관절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교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틀어진 척추에 대해서 틀어져 있다면 이것을 올바로 진단해서 틀어진 방향을 정확히 진단해서 틀어진 방향 반대로 정확한 힘과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과도한 관절 소리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뚜둑뚜둑 이런 소리는 평소에 안 나게 운동을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추나요법을 받으면 키가 커진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추나요법이 뼈를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이런 성장기 어린이에서는 추나요법을 받을 때는 휘어진 뼈를 추나요법 후에 바로 펴게 되면 이 휘어진 만큼 그 키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보통 1, 2cm 정도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숨은 키라고 해서 실제로 뼈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휘어져 있던 뼈가 바로 서면서 늘어나는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추나요법에 대한 지식들 바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의학이라고 하면 침구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방재활의학과라고 하면 어떤 진료과인가요? 네, 한방재활의학과라고 하면 각종 질병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생기는 이런 통증을 잡아주고 각종 증상을 잡아주고 이후에 일상생활을까지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나요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추나요법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사지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생긴 뼈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라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나요법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나요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인체의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입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는 추나요법은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 신경혈관을 풀어주어 신경에너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의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장점을 가진 한방 수기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척추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척추가 보이시죠? 목뼈, 흉추뼈, 요추뼈.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골반까지. 자, 여기 나오는 신경들 보이시죠? 이 신경들은 머리 뇌에서 척추관을 따라서 몸 곳곳에 팔과 다리, 내장에 몸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이런 신경들이 만약에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신경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몸 곳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추나요법은 이런 삐뚤어지고 어긋난 부분을 밀고 그리고 당기는 이런 치료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추, 당긴다, 추나요법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추나요법은 언제부터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추나요법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인법 등의 형식으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의 고유의학. 현재는 척추신경 추나의학회 주도로 다양한 수기 및 추나요법들을 한국인 체형에 맞는 치료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IMM, 세계 수기 근골의학 연합회에서는 인정하는 우리의 추나의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추나요법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좀 더 환자들이 싸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시고 아는 분들만 받으시고 했던 그런 치료가 온 국민이 편하고 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게 된 셈인데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추나요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런 몸의 질환을 알고 잘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추나요법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외에도 어떤 질환들이 적용이 될까요? 네, 추나요법은 골격, 관절, 근막 및 이와 관련된 혈관, 림프, 신경 조직의 기능 저하 및 이상에서 오는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환들을 다 적었긴 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근골격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질환에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척추 디스크 너무 유명한 질환이죠. 네. 네, 이런 척추 디스크는 척추의 뒤로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뒤로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는 이런 척추 디스크 그리고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인 척추 협착증. 척추 협착증은 허리의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인해서 위가 눌리고 척 뒤에 신경을 압박하고 양쪽의 인대도 압박해서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이런 질환. 그리고 오십견. 관절이 쪼그라들어서 관절이 굳어서 팔이 위로 안 올라가고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 가능하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손목,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여기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교통사고로 생긴 이런 통증. 보통 교통사고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엑스레이, CT, MRI로도 잘 잡히지 않은 MRI로도 진단을 내릴 수 없이 원인 모를 통증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보통은 잘 낫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통증들이 왜 생길까 많이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원인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충격으로 인해서 목의 관절이나 허리 관절이나 이런 쪽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가시지 않고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통증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그리고 어긋난 부분을 척추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고 해서 그런 통증들에 대해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나요법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도 75%의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나 치료도 상당한 부분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은 생소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추나요법이 미국 UC 어바인 대학교 의과대학의 선택 과목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검증된 치료법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 논문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 경추성 현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소화변비, 네, 이런 외형적인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척추 측만증이나 휜다리, 두통 등도 치료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영 좋지 않아요. 이게 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치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은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 뼈 성장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자세가 비틀어진 자세에서 장시간 오래 앉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가 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뼈 성장이 특히나 급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척추가 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히나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나운서들은 서 있을 때도 좀 꼿꼿하게 서 있고자 그렇지요. 노력을 하잖아요. 네. 잘 하고 있는 건지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지요. 네. 실제로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척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판단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아주 편안하고 올곧은 자세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고 엉덩이가 올라간 자세, 그리고 등이 굽어지고 배가 앞으로 나온 자세, 그리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자세. 자, 이런 자세들이 척추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양반 다리를 한쪽 다리를 위로 해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컴퓨터를 하면서 한쪽 턱을 괴고 장시간 컴퓨터를 한다든지,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짝다리로 오래 서 있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척추를 병들게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거 봤는데요. 피곤하면 보통 짝다리 짚고 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늘어져서 앉아 있는 게 예산일인데 이런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이 척추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 제가 간단하게 척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척추 보이시죠? 네네. 자, 척추가 한눈에 휘었네요. 봐도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런 사진, 이런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런 자세가 나올까요? 네, 글쎄요, 고생한 언뜻 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릴 때 책가방을 무거운 걸 메고 다녔거든요.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맞나요?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가방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휘진 않지만 네네. 보통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는 네. 의자의 팔걸이에 팔을 기대고 옆으로 앉는 거. 네. 집에서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소파에 앉게 되면 TV 보면서 옆으로 기대 앉으면서
리모컨 돌리고 네. 하는 그런 자세. 일단 그런- 자세는 불량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런 자세가 오래되면 이와 같이 척추뼈가 허리가 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등, 흉추가 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었는데요. 자, 이런 사진은 어떤 자세를 많이 하면 이런 자세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모니터를 가까이서 본다고 숙였을 때 좀 이렇게 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네. 비슷합니다. 네. 이런 자세는 아, 자, 맞네요. 보시죠. 네. 보통은 웹서핑을 하시게 되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왼손은 많이 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 손을 턱을 괴고 이렇게 장시간 웹서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래된다면 이렇게 등이 한쪽으로 휘어서 이런 척추의 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너무 유명한 경추의 일자목입니다. 네,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자세들은 왜 목이 이렇게 일자로 되었을까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런 자세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네. 많이 이제 취하는 자세인데요. 자, 등이 굽고 네.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일자로 바로 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고개를 숙여서 공부를 오래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경추를 병들게 해서 목을 일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골반 사진인데요. 자, 한눈에 봐도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이 넓이에도 차이가 있고 허리도 휘어 있고 네. 이렇게 골반이 틀어진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효진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평상시의 습관이긴 한데 다리를 좀 많이 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오래된다면 이와 같이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이 골반이 틀어진 것도 오른다리, 왼다리 제가 맞춰서 했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했을 때 이런 골반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완전히 불균형 상태가 돼버렸네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까까지는 자세 때문에 이런 척추가 휨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질환 때문에 휨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오른쪽으로 척추의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척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휘겠습니까? 왼쪽으로 휘겠습니까? 왼쪽으로 휘지 않을까요? 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네. 자, 이와 관련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가 바로 서게 되면 이 신경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몸이 넘어가야지 이 신경을 덜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이런 향상입니다.